표로 이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표로. 이 검사 출신은 정말 대통령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관위가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모를까요? 국민을 너무 얕잡아 본다는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는 민생토론회, 이거 맨 처음에 왜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 업무보고를 대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은요, 지금 그것도 사라지고 계속 이렇게 공약 남발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 새 업무보고 부처로부터 받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러면 도대체 각 부처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이나 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 윤석열 돌아다니면서 했던 거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울러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안보의 기묘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를 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인천 시민과 함께 인천의 바다, 하늘, 땅 모두를 확실히 바꿔놓겠습니다. 대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린벨트 풀겠다, 군사보호 해제하겠다, 과감한 지원하겠다, 확 바꾸겠다. 윤경호 소장님, 저게 선거운동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치졸한 행정편의주의 에 입각한 정책 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 4일부터 시작했어요. 아까 앵커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새 업무보고를 이걸로 대체하겠다. 업무보고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저는 옛날부터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감을 가지고 있고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실제 내용도 바꿨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국민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하느냐? 올 한 해 A 부처에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거 더하기 실제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가능한 반영해서 하겠다. 뜻은 좋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변질돼 버렸죠. 거듭 지적이 됐습니다만 인천에서 한 게 18번째라고 했죠. 대통령은 17번 참석했어요. 기억나세요? 2월 21일에 한동훈과 쌈박질할 때 그때 30분 전에 참석 안 하고 걷어찼잖아요. 그건 약간 삐져나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식의, 그러니까 굳이 다 나열할 거 없이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동안에 꾹꾹 지켜왔던 안전진단과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남발이 되지 않도록 어찌됐든 끌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지역적인 이 차이를 좀 감안하더라도 형평성을 조금이라도 지켜나가는 거. 이게 완전히 다 허물어지는 거. 그 다음에 더 하나. 그린벨트 해제에 들어있는 군사 보호구역 푸는 거에 들어있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나중에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가 또 훼손되지 않을까. 땅값이 오르고 부동산 투기가 다시 재현되고 이런 거는 당장에 눈에 불을 보듯 뻔한 거니까요. 제가 딱 하나만 이 윤 대통령이 하고 다니는 행동이 얼마나 노골적인 선거운동인지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창원에서 열렸던 원전 개발 관련, 원전 재가동 관련 흔히 말하는 토론회에서 산자부가 이제 주무부처니까요. 아마 어느 담당 사무관이 몸 바쳐서 일을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산자부 장관이 경남의 아들을 이곳에 잘 보내서 몸을 바쳐 일하게 됐군요. 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감정을 그냥 노골적으로 아까 대구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류의 정말 유치한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18번 했다는 것 중에 서울 수도권 영남 여기에 편중돼 있다는 거 이것만 봐도 얼마나 선거운동에 가까운
오죽했으면 한국일보가 여당이 대통령이 여당 선대본부장이냐라고 이렇게 질타를 했겠습니까? 여당이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죠. 그런데요, 지금 이건 거의 발악 수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200석 넘게 야권이 가져가면은 그 날짜로 모든 죄상들이 다 드러날까 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7차례 열렸는데요. 서울에서 딱 3번 했고 나머지는 다 지역을 돕니다. 근데 지역을 어디 도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경기도가 8번, 영남 4군데, 충청도 2군데, 호남하고 강원은 가지도 않아요. 이 지역들 보면 어떤 생각 나십니까? 이번 총선의 승부처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만 찾아가서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이거 풀겠다, 저거 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이거의 선거운동이 아니면 뭐가 선거운동입니까? 이게 그 민생 토론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토론 안 합니다. 그거 보시면요. 뭐 생중계로 연결도 하는 걸 보면요. 뭐 의견 청취를 현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거든요. 그리고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그 일정이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가름하면 아,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인식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점검하고 그 점검의 토대로 해가지고 정교한 정책을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예요. 지금 추계해봤더니 800에서 900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운 확보 방안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입법사항이고 이 민주당과 협의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물론 900조에는 민간 자본, 민간 투자 돈이 들어있다라고 해요. 600조 넘게. 대통령실의 이 설명을 들어보더라도 10% 정도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800조, 900조 중에 10%는 적은 돈입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세수결손이 60조였어요. 이거는요, 선심성을 넘어서 거짓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없거든요. 청년들한테 막 무상으로 장학금 지원하겠다. 그리고 기숙사 확장하겠다. 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입법 정비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공수표입니다. 이런 걸 포퓰리즘 정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국민들이 모를까요? 국민을 너무 얕잡아 본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김수환 평론가님, 네. 이 선관위가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전에도 대통령이 선거 앞두고 지방을 다닌 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녔을 때 그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전에 지방만 내려가면은 국민의힘 그 계열 정당에서 이거 선거운동이라고 굉장히 반발했었어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야당의 항의도 쏟아지고 여러 차례 반복이 된다고 하면 중앙선관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경고 메시지를 냈어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뭐 무슨 자녀 취업 비리니 뭐니 이래가지고 중앙선관위를 발칵 다 뒤집어 놨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영장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기각됐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중앙선관위를 막 흔들어대면서 부정선거를 그동안에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면서 했던 게 사실 다 이런 거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중앙선관위를 휘어잡아놔야 그래야지 선거 때 우리한테 유리하게 판단하거나 유권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찍소리 못할 거다. 이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으면은요, 정치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하지 않아도 돼요. 정치를 한다고 하면요, 만약에 보수 대통령이라 그러면요, 조중동이 나서서 다 이거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이거 관건선거다. 이렇게 사설로 쓰고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찔끔거리면서 이거 일정을 취소하거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은 그럴 기미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보수신문 조중동 다 사설 썼어요. 제가 다 그거 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겨레 신문도 선대위원장이냐 뭐 이렇게 사설 쓰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경향신문 사설에서는 새로운 별명을 붙여줬어요. 윤 대통령한테. 귀틀막 대통령이라고. 상대편에 국민이 얘기할 때는 입을 털어막아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거는 관건 선거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이번엔 귀를 틀어막는 거예요. 남의 입은 틀어막고 자신의 귀도 틀어막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 말만 하고 싶은 말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언뜻 생각할 때는 이거 현혹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가가지고 윤 대통령이 발표했다고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GTX 비노선 착공식이거든요. 근데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고 GTX는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는데 30분도 안 걸린다고 얘기하면서 노래 2곡만 들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 말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하겠습니다. 완공이 아니라 착공이에요. 경인선철도 지하화는 2026년에 착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위에 상부 공간은 주거상업 문화환경 뭐 그런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인천 신항 제1부두하고 제2부두에 1조 원을 들여서 스마트 항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등 항만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나 이런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이런 식이에요. 발언들이. 그리고 한국 마일리지는 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항공 마일리지까지 대통령이 챙겨드린지 모르겠는데 단 1마일의 피해도 입히지 않겠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너만 죽게 해야 그게 주는 거지. 너도 죽게, 너도 죽게, 너도 죽게, 다가 죽게 뭐 그거는 생색도 안 나요. 생색도 안 나요. 아까 제가 한국일보라고 했는데 정정해 드릴게요. 대통령이 여당 선대본부장인가 중앙일보 사설이죠. 중앙일보. 예. 지금 뭐 보수 가장 기치를 내걸고 있는 중앙일보조차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총선이 33일 남았잖아요. 8번 더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듯이 일주일에 2번 정도씩을 계속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염치가 없는 게 박근혜 보수정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선거 전 2달간 이런 비슷한 거 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2달 전이었어요. 그때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억나시죠? 각 지역마다 기업들하고 엮어가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요 대도시에 만들었잖아요. 거기 방문하는 명목,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같은 보수정부입니다만 염치라도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조차도 지금 없이 선거 전까지 앞으로 8번을 더 이런 식의 퍼주기 선거운동을 아마 더 접하셔야 될 겁니다. 염치, 상식 이런 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금 윤경호 소장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전에도 총선 앞두고 대통령들이 지방 가고 그래서 막 그 말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찾아보니까 선거 2달 전에 그러니까 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에 8번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제 인천까지 해서 18번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앞으로 8번을 더 한다고요? 거침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막 밟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도 아니죠. 말을 좀 그렇게 했다고 탄핵당했던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무슨 말을 했길래 국회가 탄핵까지 했는지 지금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국민들이 장유미 변호사님, 바로 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됐어요. 저 단발성 발언 하나 합법적으로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지금은 이 발언보다 제가 평가하기에는 100배, 1000배 더 심한 선거운동입니다. 사실 말 한마디 갖고도 탄핵을 심지어 국회에서 가결시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도 이제 아마 공천이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공세 수위를 더 높일 텐데요. 정확하게 공격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목이 메고 목이 잠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럼 제가 잠깐 얘기하면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이죠. 2020년 21대 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하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당시 검찰회의에서는 3대 중점 단속 사안의 하나로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꼽았다고 하거든요.
경영 시민이 아까 귀틀막 대통령이라는 표현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요. 부메랑이 된 그 말이 윤 대통령은 부끄럽지 않은가. 이렇게 사설이 끝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총장일 때는 선거범죄 엄정당하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고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아까 최상무 사건도 얘기했지만 자기 마음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던데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데 이 검사 출신 정말 대통령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사 출신 검사는 또 어떻게 했는지 저는 지금 사실 좀 의심이 많이 가요. 정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됨으로써 검찰은 정말 많은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빠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전에 윤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뜻이 이거였나요? 김태성님, 총선 공약하고 다니는 꼬라지가 가관인데 중요한 건 주어가 빠졌고 시기가 없어요. 누가 언제 하겠다는 거지요? 산이조아님, 많이 궁금한데요. 돈은 어디서 나서 펑펑 퍼주나요? 자기 재산, 처가 재산 다 파나요? 서동원님, 윤석열한테 다음 주에 다시 물어보면 자기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를걸요? 반딧불님, 무기력해지면 안 됩니다. 저것들이 바라는 게 그겁니다. 끝까지 싸웁시다. 방금 그분 말씀에 제가 이어서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이 탄핵도 있고요. 뭐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경험했던 촛불 시위도 있습니다. 결국 이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돼서 어떻게 결실을 맺느냐 이건데 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을 이렇게 짓밟고 다니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과연 저항권을 표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이 200석 이상 확보를 하면 대통령이 툭하면 행사하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흔히 말하는 재표결을 요구하는 이것도 봉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미 경험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 국민들이 과연 이 저항권이라는 걸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요. 촛불 들고 시위하는 것 말고 전국 단위의 선거가 앞으로 33일 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로 이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표로 행사하는 이걸 거대 정당들의 뭐 공천 갈등, 어디는 뭐 아주 깔끔하게 잘하는 것 같고 어디는 막 분란만 일으키는 것 같고 이거에 지금 함몰돼 가지고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심판 이걸 싹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정권이 얼마나 이렇게 무도한 짓을 해왔는데 그걸 국민 여러분이 잠시 잊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걸 깨우쳐주는 게 아까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 상태인데도 몰래 빼돌려가지고 호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민생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장윤배 변호사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통계를 정확히 보니까 필요한 재원이 925조네요. 물론 이 중에 622조는 반도체 투자 뭐 이런 거 관련이니까 300조 정도 원인데 우리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예요? 660조, 659조거든요. 이게 감당이 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